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주체제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극우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죠. 여기에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전광훈 목사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인정할 걸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냐고요. 안 됐잖아. 홍준표 씨 김재원을 타격하고 말이야 다 잘라버려. 국회의원 공천 주지 마. 저놈들 다 잘라버려. 인정할 거 인정하자. 우리가 애국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 됐어? 네, 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정화석 논설위원, 전광훈 목사는 말 그대로 목사시잖아요. 그렇죠. 종교인인데 오히려 정치권 뉴스에 잘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독교 교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정통적인 어떤 그런 아주 이 다수파의 어떤 그런 교파에서는 조금 멀어진 네. 상태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광화문에서 그동안 있었던 태극기 집회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광훈 목사가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네. 그 다음에는 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 이런 것까지 이제 쭉 하니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로는 아주 극우적이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극우 강성 보수 색채를 지닌 교회 목사인데요. 이 양반이 그 이후에 문 대통령 무슨 하야 집회, 그다음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자주 가기도 했죠. 예, 대표가. 예. 일종의 무슨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또 황교안 대표하고 좀 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또한 지난 총선 이후에 약간은 좀 이런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그런 극우 강성 보수층과 네.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조금 말하자면 좀 마이크에서부터의 거리가 좀 멀어진 측면들이 좀 있었죠. 네.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굉장히 목소리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네. 논란이 됐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정광훈 목사는 이제 이 연결된 부분들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우파 네. 내지는 보수층에서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 지분이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의 어떤 성량도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께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광훈 목사의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국민의힘에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당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조금 비약이 심하고요. 네. 본인께서 물론 목사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자유마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발언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오히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겠느냐? 정권 교체가 광화문 때문에 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잘못됐던 실정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발 이것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가 된 것이지 네. 그 광화문 집회라든지 특정한 어떤 운동으로 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당에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는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을 뭐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네.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시는 언사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쪽에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광훈 목사의 존재나 역할을요? 뭐 이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네. 이게 서로 다른 생각 또는 다양한 생각 이런 것은 분명히 권장돼야 되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죠. 다양한 생각, 다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생각은 존중돼야 되는데, 근데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생각,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무너뜨릴 그런 굉장한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한 이제 이 극단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관계를 단절을 시키고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확산되거나 또는 이분들의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는 것을 사실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이제 관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자신들이 기여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재원 최고라든지 네. 또는 홍준표 대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정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내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도 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경수 의원님, 이 전광훈 목사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는 아니니까 직접 징계는 불가능한 것이고 네. 대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보수를 뭐 천하통일했다든가 혹은 5.18 정신을 헌법기재하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하는 발언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당내에서 있었는데 징계는 없이 그냥 넘어가는 모양이죠. 지금 와서 징계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뭐 천하통일했다.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은 그 발언으로 징계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다만 이제 5.18을 헌법 전면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그 생각이고 당의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또는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라면은 그거는 뭐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지금은 일단락 지었기 때문에 자숙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징계 문제는 조금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여당 내 집안 싸움까지 벌어지는 것 같은 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 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나는 열도 안 올라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I want to ask you. 이야, 세상에 문재인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문재인은 내가 간첩이라고 이 자리에서 해가지고 3번 깜빵 갔다 왔거든. 저건 완전히 이거는 저건 간첩이란 말이야. 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방역 지침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고 또 특정 후보를 언급해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아직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나온 이 화면 내용 중에 두 번째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를 피해간다고 하던
근데 결론 그분이 바로 걸렸어요 결국. 예. 1900 그렇죠. 2020년 8월 10일 광복절 집회인데요. 저때 그 정부가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한참 이제 비상이었던 시절에 그런 어떤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허하는데 그걸 그냥 강행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방역법 위반으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내용을 만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한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20대 대통령 선거 지난해 선거에서는 그 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막 확성 장치를 통해서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박경수 의원님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여러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도 이 강한 지지층, 강성 지지층, 많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쉽사리 이게 아예 끊고 그러긴 어려운 모양이죠. 우리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끊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이 발언들을 좀 소환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영향이 마치 큰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 크지 않고 또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총선을 생각해 보더라도 총선을 위해서는 저희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중도층이나 또는 서울의 지금 젊은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 이분들한테 과연 정광훈 목사님 같은 저런 발언을 하시는 분, 저 색깔로 우리가 그분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총선 전략상으로도 정광훈 목사와 가까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광훈 목사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이번에 2차 투표 안 가고 1차 된 것은 이것은 반드시 강화문에 우리 당은 정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정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우리 당도 들을 건 들었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경수 의원님, 이 정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뭐 신도들이겠죠, 대부분 신도들이 김기현 대표 당선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글쎄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김기현 그 지금 당 대표가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본인의 입장에서 아마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당대회에 나왔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중에 한 분이지 이분한테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선됐다라면 모를까. 수많은 분 전화해서 당선됐는데 그중에서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만 저희들 볼 때는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정광훈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갈등이 격화하자 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의 상임 고문인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벌이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여기에 답을 지금 SNS에 남겼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한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욕설을 쏟아내도 그에겐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니는 지방일만 잘해라 라고 나를 질타했다.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홍준표 의원 시장 특유의
이런 약간 비아냥어법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빈정이 상한 모양이에요. 예. 뭐 앵커께서 방금 정광훈 목사한테는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를 못하고 홍준표 지사한테만, 아니 홍준표 지금 시장님한테만 네. 얘기했다 그랬는데 양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권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한 얘기고, 예. 그다음 지방 행정을 맡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한테 하신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홍준표 우리 저 시장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너무 자주 말씀을 하세요. 진짜 너무 자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니까 당대표 말씀처럼 이 지방 행정은 안 하고 이거 뭐 당 중앙 정치에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이 이 목사님 때문에 지금 자존실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해야 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와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민의힘과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관계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이 좀 많으신 건 사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당내 현안이든 아니면은 국정과 관련된 것이든 한 말씀씩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에 의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에서 지고 난 뒤에 하방을 했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방 행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당의 상임 고문의 자리를 하더라도 상임 고문하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국면의 어떤 묵직한 한마디로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본인 이미지라든지 또는 당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해버리면 네. 사실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말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에는 힘이 안 실립니다. 네. 참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내뱉는 묵직한 메시지가 정치인에게는 이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너무 좀 언급이 많으시고 말씀이 많으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석 의원도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뭐 김기현 대표하고 다 같이 잘 취재할 때 잘 알았죠. 그 두 분 관계가 원래 좀 좋지 홍준표 않았습니까? 대표,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2011년인가요? 그때 네. 이제 그 이 당 대표를 할 때 네. 그때 대변인이 김기현 현 그렇죠. 대표였습니다. 뭐 그 정도로 뭐 이번에 친한 김기현 상황인데. 대표가 될 때도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좀 또 지원을 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않았습니까? 지원을 예. 했죠. 다만 이제 이 여태까지 쭉하니 취재하면서 제가 본 홍 대표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거침없는, 네. 그다음에 그 본인 스스로도 말하는 게 독구다이. 뭐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이 방송으로 적합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좀 독불 장군.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준표 시장에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생각보다는 예. 30년 당의 원로라는 생각이 더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 대선 후보로 2번 나섰던 뭐 그런 어떤 본인의 본인의 어떤 그런 주장으로서는 정치적 이제 경력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자부심이 많은 거죠. 예, 또 사실은. 예. 당장 한강만 이렇게 넘어가도 여의도에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뭐 KTX 타고 지금 낙동강까지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항상 중앙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뭐 당연히 이 30년 정치인에게는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정광훈 목사가 뭐 공천 주지 마라, 뭐 EX 뭐 하면서 물론 비속어를 썼죠. 예, 네. 속어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 그냥 듣고선 가만히 있을 상당히 기분 홍준표 나빴을 시장은 거예요, 그죠? 네. 아닐 겁니다. 네. 자,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얘기 듣고 가시죠.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뭐 지지율이나 국민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독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자, 홍준표 시장이 사안마다 입장이 바뀌었고 그만 좀 멈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또 밝혔고요. 전광훈 목사 영향력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개딸들에 비하면 훨씬 적다. 자, 민주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개딸 영향력과 이 전광훈 목사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 뭐 적은가요, 많은가요? 그 영향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거구 세력이라고 네. 하는 이분들은 정치 이념적으로 보자면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구 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구 세력.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개딸은 민주당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성 지지자이지 예. 정치 이념적으로 거구 세력이라든지 또는 공동체를 해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광훈 목사와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인 개혁의 딸들하고는 이게 같이 비교하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 당내의 극우적인 발언들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몇 개 보고 가죠.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 추이입니다. 자, 3월 5주에 어제 발표된 건데요. 민주당 지지도가 47.1%로 약간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8%가량 떨어졌어요. 자, 조사기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갤럽이 조사한 결과도 좀 볼까요?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3월 31일 날 발표한 건데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내려오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내려오면서 거의 동일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정화석 의원. 실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 지금 잠깐 아까 나온 그 그래픽 화면을 보니까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첫째 주가 한국갤럽에서 10%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4월 첫째 주에 다시 10%포인트 차로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두 여론조사 기관이 뭐 다른 조사지만 네. 그것만으로만 따져도 사실은 20%포인트가 이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분명한 거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이거는 일단은 그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불거졌던 그 뭐랄까요 대통령실의 네. 그 뭐 지원 논란, 당무 개입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중도층 무당파 이런 그 이 계층들의 실망감이 좀 들어갔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등장한 지도부에서 등장하자마자 사실은 뭐 5.18 정신 헌법에 안 맞고 뭐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합했고 그다음에 그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했고 이런 일단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들 네. 그런 발언들이 주로 당 지도부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거를 사실상 지도부에서 그걸 교통정리나 아니면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지 못하고 그냥 질질 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좀 실망감을 더욱 높였을 가능성이 네. 예, 있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안 세우나요? 뭐 저희들 아까 지금 논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지금 우리 저희들한테 지금 그 하락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이제 한일 회담 네. 그러니까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뭐 알고 이건 추진한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후의 효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건 알고 네. 이게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가 또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그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법 관련된 것입니다. 노동시간 69시간, 관련해서 예. 69시간으로 어떻게 잘못 이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어쨌든 이 69시간 때문에 상당한 지지율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설님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잔펀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쌓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
우리가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뭐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단호한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네. 누구에 대해 징계를 이런 단편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노동법 문제, 노동시간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이 문제를 서서히 저희들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권에 대한 전반적 지지율을 높여야지 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그럼 여기까지 듣고